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조희수입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한국학학술대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슬람 문화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측면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의사소통에서 문화는 유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문화라는 주제로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문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문화 지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IQ, 지능지수, EQ, 감성지수, 그리고 CQ, 문화지능, 문화지수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면 좀 테스트지를 나눠드려서 나의 문화지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검사를 해볼 것 같은데, 좀 실제 못 만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문화지수 테스트지를 좀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나의 문화지능이 어떤지, 더 높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도 나의 문화 지수, 그리고 문화 간 소통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 광고는 실패 사례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콜라 광고인데요. 어떤 남자가 사막에 쓰러져 있죠. 그리고 콜라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뛰어갑니다. 이 광고가 다 성공했죠. 보통 콜라 들어가면 다 성공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예. 자, 이것은 문화를 모르는 분이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글이나 텍스트를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죠. 그렇지만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가 반대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콜라를 마시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걸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문화를 모르면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문화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태권도? K-pop? 그것도 다 중요한 한국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 인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는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문화적 산물, 우리 언어 문화,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어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자료들, 책들, 설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예술문화,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다 예술문화겠죠. 그리고 제도문화, 법, 그리고 교육 이런 문화들이 다 문화적 산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 비언어, 행위도 문화 영역에서 다룰 수 있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이거죠. 근데 각 나라마다 대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맞장구, 관용 표현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내가 일본 친구하고 같이 방을 산 적이 있어요. 같은 룸메이트로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말할 때 호응을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좀 방해받는다 생각이 들 만큼 내가 말하는데 네 이걸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일본어로 하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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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친구는 그것을 하는 게 예의인데 한국에서는 좀 한국이 선호하는 그런 횟수가 있거든요. 내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 어떤 나라는 전혀 하면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언어적인 행위도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용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언어적인 행위도 우리 언어 문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비언어적인 행위, 이 중에 내가 말할 때 말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말을 작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준언어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시선, 표정, 그리고 나의 행동, 몸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신체 접촉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할 때 상대와의 거리, 잠시만 기다려야 했을 때 그 시간의 관념, 예, 이런 비언어적인 행위도 예, 이것도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의 요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언어 문화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비언어적인 행위에는 큰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비언어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언어적인 부분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V 사인. 여러분 나라에서는 이 V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서는 여기 있는 것 두 사진처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V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좀 저기 북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V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옆에 있는 이것처럼 큰 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판을 향해서 이렇게 뭐가 불만이어서 V를 하니까 이 심판이 예, 옐로 카드, 너 경고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V 사인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케이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이거 오케이 아니면 돈 이런 느낌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심한 욕, 어떤 나라에서는 저 사람 죽여 이런 느낌도 있다 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몸동작도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화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대, 거리, 접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는 접대를 할 때 아직까지 좀 여자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자든 남자든 음식을 좀 많이 가져가는데 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 지금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나라만 하더라도 좀 남자가 올 경우에는 남자가 접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예, 이슬람권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거리가 어때요? 아주 가깝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게 되면 좀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이런 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거리를 하다 보면 예, 우리가 좀 신뢰를 범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굉장히 좀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문화 수업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인사할 때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비주를 많이 하죠. 뭐 프랑스나 이런 데도. 근데 제가 수업 때 한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주를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못해요. 너무 어색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접촉의 부분들도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 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달력의 모양도 다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한 달력인데 예, 보면 토요일이 앞이죠. 이슬람권에서는. 자, 그런데 예, 한국을 비롯한 이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요일이 앞이죠. 이런 것들도 좀 모양이 많이 다른데요. 예, 이런 것들도 각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각 나라의 문화의 영향. 이건 아무래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겠죠. 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면 예, 우리가 좀 문화 수업에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사고와 관념 문화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에서 문화적인 산물, 언어 문화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그 나라의 뿌리,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고, 관념, 이런 정신 문화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국과 목표의 문화, 이런 관념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능력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 문화의 개념과 유형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계인이 교류할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문화와 그리고 목표 문화를 함께 교육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화자와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보면 한국과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속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때 효과적이고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을 우리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일방향으로 전달해 준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교육을 통해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로 좀 목표를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습 동기, 타 문화에 대한 거부감, 좀 너무 이상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문화 상호성에서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문화를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문화를 배우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비교 문화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비로소 글로벌 시대에 국제인을 양성하는 데도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화 교육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교육의 기본 요소는요. 여기서도 아마 문화 교육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열려있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역지사지에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문화와 상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화 수업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새롭게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문화교육의 방법과 전략인데요. 문화를 가르칠 때는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과 연관성 기술 이렇게 해서요. 문화교육을 할 때는 타 문화와 이런 사건을 자기의 문화와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요. 좀 뭔가 친근한 마음도 들고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은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또 뭔가 동병상련의 마음, 서로 이제 뭔가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답니다. 자, 그다음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입, 이제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돼보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상대 문화의 관습과 산물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수용하는 그런 문화인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고관념과 관련된 이런 정신체계의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이 이룩한 모든 이런 문화적인 산물들 있죠. K-팝을 비롯해서 이런 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반대로 이런 문화지식과 언어 문화는 또 이러한
한 세대의 정신체계를 형성하는 데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들, 정신체계, 문화지식, 언어문화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데 이때 다문화주의, 한국 문화만 우월하고 여러분 나라 문화만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 아래서 한국과 우리 이슬람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문화들을 요소를 뽑아내서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화 수업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이제는 정신체계, 문화지식 산물, 그리고 언어 문화를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체계 지식인데요. 정신체계 지식은 이노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갈등 유발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다문화주의 서로 다른 거죠.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이슬람 문화에서 한국은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인데 이슬람에서는 인샤알라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비슷한 점을 찾으라고 하면 체면, 가족주의 이런 것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도 체면 중요하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사고방식들이 아까 공통점도 찾아보고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한국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국과 이슬람 지역의 정서적인 측면을 또 같이 분석해서 같이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지역은 주로 이슬람이 많죠. 자, 그리고 한국에도 민간 신앙이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또 특히 또 우리가 음식과 연관해서 할랄 푸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치관에서도 좀 공통적인 부분은 집단주의, 가족 중시하는 것들 좀 비슷할 거고요. 좀 큰 차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조상 숭배, 위계 질서가 좀 중요한 반면에 여기서는 꾸란, 이슬람 공동체주의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은 이렇습니다 해서 이것만 가르치지 말고요. 이거와 비교해서 이슬람은 이렇고 이런 점은 비슷하고 이런 점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문화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문화 산물인데요. 이런 산물들은 아까 우리 K-팝, 영화 이런 것들도 다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할 때는 한국어보다도 이런 문화적인 산물을 제시해 주면서 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예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생활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의복, 그리고 이슬람의 전통의복, 여러분 나라의 전통의복 다르죠.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고요. 교복도 다를 거고 정장도 다를 겁니다. 그리고 수영복도 다르죠. 무슬림은 무슬림 수영복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또 같이 비교해 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 문화인데요. 언어 문화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언어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비언어에서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소통을 할 때 언어가 주는 거는 7%, 목소리는 38%, 몸 동작은 55%.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언어 자체에만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데요. 이제는 이런 목소리와 몸 동작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가르칠 수 있으면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 방식, 한국에서는 친조고침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데도 이모, 삼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다라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관용 표현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크게 다른 부분은 이슬람 지역에서는 꾸란을 많이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언어인데요. 준언어는 아까 뭐 소리, 억양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같이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아랍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 아랍 지역에서 살면서 그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그거를 그 나라에서는 자그로타라고 부르던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을 거고요. 비언어도 다양한 비언어, 아까 뭐 V 사인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거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애인 사이와의 거리, 그리고 강연할 때의 거리,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거리 다르겠죠. 근데 이거에 한국에 비해서 이슬람은 이런 개인 거리나 사회 거리가 한국보다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좀 아랍 지역에 살면서 너무 가까워서 좀 놀란 적이 있어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거리가 자기 나라와 달라서 당황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마트 갈 때 이 카트가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정말 그 사람을 때리고 싶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좀 한국보다는 거리가 더 먼 경우입니다. 이것도 다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할 때 외국인들에게 나와보라 해서 한번 시켜봐요. 시켜봐서 한국인은 한 이 정도의 거리가 적정하고 여러분 나라는 이렇고 그리고 비교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면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또 아니면 한국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이슬람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슬람 학습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슬람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와 문화가 서로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고 우리는 문화 수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슬람 문화의 보편성,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주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이 문화 수업을 통해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급일 때는 한국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가지고 한국 왜 저랬지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한국의 이런 정신문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산물, 재미있는 거,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소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어 문화 이런 거 중심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고요. 중급에서는 이제는 이제 문화를 비교하죠. 한국과 모국을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감정이입도 하고 응용을 하게 되고요. 고급이 되면 이제 더 깊은 주제로 또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슬람 학습자를 위해서 문화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예를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제는 중급 학습자 대상 비언어 행위 표현 학습입니다. 이 수업을 위해서 도입, 관찰, 가설 설정, 설명, 성찰, 내재화, 마무리의 순서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그 한국 문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면서 무엇을 하는 장면인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건 한국의 조금 어떤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돈을 셀 때 어떻게 세는지, 가구 배치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한 나라와 뭐가 갖고 다른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비언어 행위가 목표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관찰하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동작, 거리, 시선 이런 거 있죠. 이런 목록을 주어서 메모하면서
거리가 어떤지, 그리고 뭐 고개를 숙이면 왜 숙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측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래서 이런 관찰 단계가 끝이 나게 되면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가설을 설정해요. 이 사람들이 왜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은지, 왜 지금 어른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팀들끼리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세웠던 가설, 이게 맞는지 다른지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 주겠죠. 한국도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를 보면은 시골에 이제 이런 작은 섬에 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막 환영해주고 환영의 인사를 하고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 또 어르신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른이 이야기할 때 눈 마주치면 안 되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를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설도 세웠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그러면서 한국과 내가 속한 나라가 문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런 점은 같고 이런 점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비주로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한다 라는 것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찰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재화 단계를 해서 목표 문화 요소를 기술화 전략화해서 예를 들면 역할극을 한다든지 이야기 순서 나열하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나타난 비언어를 학습했죠. 이제는 역할극을 할 건데요. 이 역할극을 할 때 환대하는 상황, 뭔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주고 어떤 역할을 맡을지 친구 두 명이서 상사와 직원이 될지 선후배가 될지 이렇게 해서 역할을 주고 이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우리 이런 손짓, 몸짓, 표정, 그 다음에 접촉할 때 얼만큼 할 것인지 대화의 거리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역할극을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해가면서 이런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소감을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물론 조금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교사가 메모했다가 알려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재화 단계가 끝나면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한 것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비언어 행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역할극 같은 거 할 때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한국에서는 전화해거든요. 이런 걸 넣으면서 전화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문화 수업은 일방향적인 수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 나부터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문화 수업을 통해서 문화 충돌,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문화 수업을 구성하고 문화 수업의 방향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다양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학습자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국제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수업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과 문화교육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